자, 클로징벨 나옵니다. 미국 증시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진 앵커와 함께 할 텐데요. 먼저 일단은 저희가 지난 밤 사이에 헤드라인이 가장 큰 게 바로 미국 증시의 폭락이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들이 모든 외신의 이 헤드라인으로 올라오고 있어서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00포인트가 급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하루라고 기록이 됐고요. CNBC도 마찬가지로 가장 높이 이 3,000포인트의 다우지수의 급락, 이렇게 시장의 폭락 자체가 시장 헤드라인으로 가장 첫 번째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얼마만큼 많이 내렸는지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혜진 앵커 정리해 주시죠. 네, 현지 시간 16일 뉴욕 증시 또 다른 흑역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파격적인 통화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가 7% 넘게 개장 직후 추락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다시 재개가 되자마자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번에는 S&P 500 지수까지 11% 넘게 폭락해 2단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도 나왔습니다. 지난 12일에 이어 이는 2거래일 만이고 일주일 새 벌써 세 번째입니다. 아마도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개입도 코로나에 대한 공포감을 막지는 못했다는 시장의 심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미국 뉴욕주의 제조업 지수까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인 34포인트 급락하면서 1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가 증시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네, 다우지수 7% 급락으로 장 초반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습니다. 움직임이 없는 일직선 보실 수 있겠고요. 장 후반에 낙폭을 점차 키워나갔고 2만 선을 겨우 지켜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3,00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12.93% 떨어진 2만 188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확인을 해보시죠. 나스닥 지수 역시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장 초반의 모습을 보실 수 있겠고요. 거래 재개 후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급락했습니다. 점차 낙폭을 줄여가는 듯해 보였지만 장 후반 다시 하락폭을 키웠고요. 6,000선 으로 떨어졌습니다. 6,900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까지 확인을 해보시면요. S&P 500 지수는 역시나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낙폭을 만회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11.98% 떨어진 2,386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렇듯 시장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였는데요. 이 상품 시장은 어땠나요? 상품 시장도 비슷했습니다. 증시가 이렇게 흙에 내리막길을 겪게 되자 금 가격이 역시 하락을 했는데요. 요즘에는 금 가격이 안전자산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따져보는 것이 대부분이 금보단 차라리 현금을 들고 있자라고 하는 심리가 더 강하기 때문인데요. 금 가격 움직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 가격은 1,400달러대에서는 좀 올라서서 1,500달러로 올라서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1% 가까운 하락폭을 보이고 있죠. 장중에는 1,455달러 정도 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만 장 막판 증시의 급락과 함께 이 금 가격의 반등이 조금은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1% 정도의 하락에 머물러 있는 상태고요. 국제 유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거의 10% 가까운 하락을 현재 선물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0달러 선이 붕괴가 됐죠. 요즘 여행 제한 그리고 일자리에 나가지 말라 이런 것들, 재택근무 이런 것들이 계속 확산이 되다 보니까 원유에 대한 수요가 거의 증발해버리고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유가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는 28.59달러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리도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죠. 10년물 국채금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금리가 꽤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지난 밤 사이에 또다시 0.24%포인트 정도 내렸습니다. 0.739%까지 내렸는데 아무래도 연준이 지난 어제 이 기준금리를 제로금리까지 급격하게 내리게 되자 금리를 이렇게 내리게 되면 채권을 들고 있는 것이 채권 가격 상승에 더욱더 도움이 되겠다는 심리 때문에 채권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시장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외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외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소식 뭐가 있을까요? 네, 먼저 CNBC에서 전한 소식입니다. CNBC에서는 문우신 재무부 장관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끝나는 시점에서 증시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달리 지금은 금융권이 시장 침체를 다룰 수 있다면서 유동성이 많은 기업을 찾아야 하고 또 애플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이 다시 애플을 되찾게 될 것이라며 증시 진화 작업에 나섰는데요. 그는 미국 대형 은행들 현재 시장 하강을 잘 견딜 수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소규모 기업을 위한 유동성이 최우선 과제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들이 공경을 잘 헤쳐나가도록 도울 것이라는 말까지 전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가 또다시 폭락세로 마감을 한 가운데 문우신 장관이 이렇게 발표를 한 것입니다. 시장에 과연 긍정적인 전망이 현실로 나타날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과연 바닥이 언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CNBC에서는 이 바닥을 확인하기 위한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보도를 했습니다. 제시했는데 이 조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직접 보시면요. CNBC에서는 증시가 직접 바닥을 찍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만족시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단기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단기에 그칠 것이라면서 실제 반등이 아닐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두 가지 조건 이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공격적인 미국 정부의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그 이번 사태의 원인이죠. 바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점을 찍었다는 것이 실제로 확인되어야지만 바닥을 찍었다는 게 이 증시에서도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실제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사스 당시에도 2003년에 사스가 정점을 찍었다는 것이 확인된 이후 일주일 뒤에 증시가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조건을 채워야지만 증시 바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도 이 두 가지 전제 조건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전한 소식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는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내용을 담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블록체인 데이터 관리 서비스인 아주르, 그리고 비즈니스를 위한 스카이프, 또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이 세 가지 분야를 활용해 마이크로소프트가 코로나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좀 더 자세히 확인을 해보시면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와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 환경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때 화상회의부터 업무 협업까지 모두 할 수 있게 해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업종들과는 달리 위와 같은 소프트웨어 사업 때문에 코로나의 잠재적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최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가는 자선 활동을 위해서 이사회를 떠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또 하나의 기업 소식입니다. 이 기업은 바로 백신 개발을 하는 기업인데 모데나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CNBC에서는 첫 번째 인체 시험에 돌입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길러드 사이언스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 백신으로 사용을 했었던 이 렘시데미르를 지금까지 시험해 왔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번엔 코로나19에 타겟된 이 백신이 첫 번째로 인체 시험에 돌입했다는 소식인데요. CNBC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백신의 첫 번째 인체 시험에 돌입한 것으로 미국 보건당국이 확인했다는 소식이고요. 국립알러지감염병연구소의 앤서니 포치 박사가 임상 1단계가 기록적으로 빠른 속도로 1단계 임상에 돌입을 했고 이것은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백신은 미국 보건당국과 바이오테크 기업인 모데나가 함께 개발한 백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에볼라 바이러스 예방 백신이 효과가 있는지 시험하고 있었지만 코로나19 예방 백신으로는 처음으로 모데나의 백신이 인체 시험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이 모데나의 인체 백신도 역시 한번 어느 정도 개발 속도를 내는지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미국 시장의 마감 종가와 함께 외신 살펴봤습니다.